소리뉴스는 융자의 정석, 이진명이 이끄는 트리니티는 진솔하고 명확합니다. 28년을 한결같이 융자는 이진명에게 맡기세요. 각종 반찬, 도시락, 잔치 음식으로 30년을 지켜온 한국의 맛, 나눔 잔치집 404-543-9113 오늘 식탁이 파티가 됩니다. 알파레타에 위치한 이탈리안 퓨전 패밀리 레스토랑 루치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정조준하는 교통사고 전문 정준법률사무소.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월 6일 화요일 뉴스웨브25 소리뉴스입니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이 불법 체류자 단속을 효율화하기 위해 안면인식 기술을 동원하고 있다고 미 일가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과거에는 이민단속 반원들이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인물의 신원을 확인하려면 여러 가지 신분증을 서로 다른 시스템에 넣고 검색해 봐야 했습니다. 만약 결론이 불확실하면 일단 입건하고 구금한 상태로 추가 수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들어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안면인식 기술이 적용된 모바일 포터파이라는 앱이 나오면서 이민단속 반원들이 피의자의 신원과 체류 자격을 확인하는 작업이 매우 쉬워졌습니다. 의심 인물의 얼굴 사진을 촬영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모바일 포티파이 앱은 현장에서 10만 회 넘게 사용됐습니다. 이 앱은 정부가 보유한 범죄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포함된 데이터 중에는 해당 인물이 남쪽 국경에서 체포되거나 합법적 입국 지점을 통해 입국했을 때 이민당국 관계자와 만난 적이 있는지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앱은 아울러 소셜미디어 게시물 등 공개된 자료의 검색 결과와도 연계됩니다. 이를 통해 해당자가 쓰는 다른 이름, 그가 과거에 살았거나 간 적이 있는 장소와 다른 사람들의 친분 관계 등도 파악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IC에 따르면 이민 단속 반원이 이 앱으로 사진을 찍을 때는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권장 촬영 거리는 4피트 이내입니다. 한편 국토안보부의 공보 담당자는 입장문에서 모바일 포티파이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개발된 합법적인 법 집행 도구로 단속 작전 중 정확한 신원과 체류 자격 확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앱이 공개 자료에 접근하거나 소셜미디어를 긁어오거나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는다며 앱 사용은 확립된 법적 권한과 공식적인 개인정보 보호 감독에 의해 통제되며 이는 데이터 접근, 사용 및 보존에 엄격한 제한을 설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몇 달 전에 ICA는 홍채 인식 도구를 도입하는 계약을 승인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에 이민자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맡기로 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터치가 필요 없는 공항 보안 검색대 스캔 장비, 항공편을 이용해 미국을 떠나는 승객 전원에 대한 입출급 시스템 등의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하는 데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방정부의 계약 체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감시 기술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진 특정 회사들의 정부가 쓰는 돈이 최근 10년간 현격히 늘었으며 올해에는 3천만 달러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조지아주 독감 확산이 급격히 악화되며 주 전역이 매우 높음 중 최고 수준의 독감 활동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조지아 공중보건부에 따르면 12월 27일 기준 주간 독감 관련 사망자 7명, 입원 511건, 집단 발병 12건이 보고됐습니다. 이는 전주 대비 큰 폭의 증가입니다. 10월 이후 누적 사망은 29명, 입원 1,580건에 달합니다. 연령대별로는 5세에서 24세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 25세에서 39세, 그 다음으로는 0세에서 4세, 65세 이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미 전역에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CDC는 이번 시즌 인플루엔자 A 변이가 우세하며 전국 최소 1,100만 명 감염, 12만 명 입원, 약 5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생후 6개월 이상 모든 연령층의 독감 백신 접종을 거듭 권고하고 있습니다. 백신은 접종 후 약 2주 뒤 면역이 형성되며 중증, 입원, 사망 위험을 크게 낮춥니다. 독감 의심 증상이 나타나고 악화될 경우 특히 고령자, 영유아, 임산부, 만성질환자는 48시간 이내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증상 시 외출 자제 등 기본적인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독감은 단순한 감기가 아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이라며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예방과 조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애틀란타 한인교회 협의회는 5일 오전 둘루스 청담에서 언론사 취재진을 초청한 가운데 신년 할애식을 열고 2026년 임원진을 소개하는 한편 새해 교협의 주요 활동 방향을 밝혔습니다. 손종훈 회장은 이날 2026년 교협의 표어로 건강한 교회의 꿈을 선정했다고 밝히며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존경받는 건강한 교회, 모이기에 힘쓰고 소외되고 약한 이웃을 돌보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협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협은 올해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와 복음화 대회 등 굵직한 연합 행사를 중심으로 교회 간 교제와 연합을 도모하는 교회연합 체육대회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교협 산하 체육 선교 분과는 연례 유소년 축구대회를 비롯해 중고등부 농구대회도 기획 중으로 다음 세대를 아우르는 선교적 사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2026년 애틀란타 한인교회 협의회 임원진은 회장의 손정훈 목사, 부회장의 유애농 목사, 총무 최승영 목사, 부총무는 김대성 목사, 서기 한영근 목사, 회계 이창양 권사, 감사의 홍육기 장로로 구성됐습니다. 이사장에는 유근준 목사가 선임됐으며 이사 서기는 최명훈 목사가 맡습니다. 한편 교협은 연합과 섬김을 통해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한인교회를 세우는 데 앞장서겠다며 2026년 한 해 동안 교회 간 협력과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교협 정기 사업총회가 오는 22일 목요일 오전 11시 복음동산 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위대한 미국 연구 장학재단인 GASF가 제3회 장학생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GASF는 동남부 한인 이민자 자녀들에게 대학 입학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장학재단입니다. 이번 모집 대상은 2025학년도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 대학 진학을 앞둔 고등학교 12학년 학생 가운데 부모 중 한 명이 한국계 미국인 이민자인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하며 현재 알라바마,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등 동남부 5개 주 중 한 곳에 거주해야 합니다. 학업 요건으로는 고등학교 재학 중 최소 GPA 2.8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재단은 단순한 시간 누적이 아닌 의미 있는 봉사활동 경험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재단 측은 한인사회 내부를 넘어 다양한 커뮤니티와 함께 봉사한 경험을 가장 높이 평가한다며 이는 한인 차세대가 미국 사회에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재단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성적뿐 아니라 봉사와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온 학생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장학금 심사 기준은 비한인 사회 봉사활동, 학업 성적, 추천서, 가계소득 및 재정적 필요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학금 신청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위대한 미국 장학재단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또한 장학생 발표는 4월 20일 예정이며 장학금 수여 만찬은 5월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 선발된 장학생 5명에게는 각 $10,000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미군에 의해 체포돼 미국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어제 뉴욕 법원에 처음 출정한 자리에서 자신이 납치됐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범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정오 맨하탄의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 절차에 출석해 나는 결백하다, 나는 유죄가 아니다, 나는 품위 있는 사람이다 라고 통역을 통해 말하며 마약 밀매 공모 등 자신에게 적용된 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나는 여전히 내 나라의 대통령이라며 모국에서 납치돼 이 자리에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소인부 절차는 판사가 피고인에게 유무죄 여부를 묻는 미국의 형사재판 절차입니다. 이날 함께 법정에 출석한 남편 옆에 자리한 영부인 실비아 플로레스도 자신을 두고 베네수엘라의 퍼스트 레이디라고 말하며 나는 무죄이다, 완전히 결백하다며 자신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에 대해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플로레스의 변호인은 그녀가 미군에 의해 체포될 당시 부상을 입어 치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또한 마두로 대통령 변호인인 베리 폴락 변호사는 지금은 석방을 요청하지 않는다라며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음을 밝혔지만 추후 신청할 여지를 남겼습니다. 한편 미 남부 연방지검은 앞서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테러 공모, 코카인 수입 공모, 기관총 및 파괴적인 살상무기의 소지 및 소지 공모 등 4개 혐의로 마두로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과 공모해 수천 톤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날 범죄인부 절차 심리는 헬빈 헬러스타인 예심 판사가 맡았습니다. 1998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헬러스타인 판사는 마두로 대통령이 연관된 마약 사건을 10년 넘게 담당해왔습니다. 마두로 대통령 부부에 대한 다음 심리는 오는 3월 1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1월 6일 화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